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시애틀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선거에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786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후 약 3주 동안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취득하는 운전교육허가증의 발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센서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1,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시애틀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요 공항의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을 진원지로 한 신종 전염병인 우한 폐렴이 미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주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인 이 환자는 15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워싱턴주 에버렛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우한 폐렴과 관련한 뉴스를 읽은 뒤 자신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의료 당국을 찾았으며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7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 3개 공항에서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첫 우한 폐렴 환자는 공항 검역이 시작되기 전 시애틀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주 중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 두 곳에 대해서도 검역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한 폐렴은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넘어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까지 번졌으며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이웃 국가에서도 발병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5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첫 우한 폐렴 감염자가 나온 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한 명뿐이라며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선거에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감사원장 등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서는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하자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나 연방 차원의 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의원은 21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는 시장과 감사원장, 시의원과 공익공호관, 보로장 등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주나 연방 차원의 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데일리뉴스 등은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추진 중인 이 조례안에는 현재 22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전체 시의원 51명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장에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투표권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2010년에도 해당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2020년에 이민에 대한 생각은 10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해당 조례안이 민주주의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도 조례안이 통과될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추진되려면 뉴욕시 헌장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786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교육 예산이 8억 2,600만 달러, 약 3%가 인상되면서 28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주지사는 학군 간의 예산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교육기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1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8억 2,600만 달러, 3%가 인상된 28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번에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을 학군 간의 예산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교육기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육기금 배분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받는 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실은 교육기금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3만 6천 달러의 지원을 받았지만 예산 지원이 가장 부족한 학교의 경우 재학생에 지출되는 예산은 1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고등교육 운영 보조금 예산 역시 2억 5,700만 달러, 3.4%포인트가 증가해 78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 운영 보조금 예산 중 15억 달러는 뉴욕 주립대학교와 뉴욕 시립대학교의 엑셀시오르 스칼러십 장학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3만 명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무료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30억 달러를 지출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 확장에 60억 달러, 노숙자 지원에 1억 2,800만 달러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후 약 3주 동안 정식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기 전에 취득하는 운전교육 허가증의 발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라이트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 동안 뉴욕주 차량국의 운전교육 허가증 발급 건수는 3만 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93건과 비교하면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를 포함해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리빙스턴 등 14개 카운티는 러너스 퍼밋을 2배 이상 많이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지역 신청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라이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먼로 카운티는 신청서가 5%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1위 카운티 경우엔 오히려 11% 감소했습니다. 신청자들은 필기 시험을 통과한 후 운전교육 허가증을 발급받게 되고 최소 6개월 후 주행시험에 통과되면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린라이트법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신청자 증가에 도로의 안전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라이트법 반대자들은 여전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연방법원은 공화당 소속의 랜셀러 카운티 프랭크 메룰라 클럭이 제기한 그린라이트법 효력 중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메룰라 클럭은 이번 주 항소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0 인구 센서스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센서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1,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총 7천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0년 예산의 35배에 달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일 뉴욕주에 센서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날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를 막고 이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모든 뉴요커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가 집계가 까다로운 지역사회에도 손을 뻗어서 뉴욕주 전체가 제대로 그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올해 실시되고 있는 센서스의 참여 캠페인 홍보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0 센서스를 위해서는 총 7천만 달러의 뉴욕주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뉴욕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이번 2020 센서스 이후 연방의회 의석을 한 자리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인구조사는 각 주의 연방의회 의석수 결정에 사용되고 매년 연방자금을 의료와 일자리, 교통 등의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각 주와 지역 커뮤니티에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814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5일간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뉴요커들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여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도 상승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뉴욕주 814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5일간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응답자 58%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38%였고 지금까지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도 도심 밖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지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위해 뉴욕 주립대학들에서 마리화나 연구를 담당하는 센터를 만들고 주민들의 안전한 마리화나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뉴욕주 유권자들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이다는 49%, 부정적이다는 답변은 45%가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주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역전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업무 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41%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지난 조사 때 35%보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61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내는 뉴욕주의 현 상황과 관련해 주지사가 그럭저럭 또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5%만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맨하튼 14가 선상에서 버스 전용 도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60일간의 시범 기간에는 경고장만 발부됐지만 21일부터는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적발 시에는 최대 $250까지 추가 벌금도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 시간의 단축을 위해 14가 선상에서 야간 시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시간에 일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60일간의 시범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14가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을 촬영했고 뉴욕시는 이를 통해 경고장을 발부해왔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최초 적발부터 12개월 이내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50까지 추가 벌금이 붙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시범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5,000여 대에 이릅니다. 14가 버스 전용 도로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3번가와 9번가 사이 1.5마일 구간 내에서 택시 등 상업용 차량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 일반 차량의 경우는 주차장 이용을 위한 출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만약 예외 사항이 인정되는 차량이라도 일단 볼일을 마치면 즉각 우회전하고 14가를 벗어나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 전용 도로가 시행된 이후 이 구간의 M14 버스의 평균 운행 시간이 6분 이상 단축됐다며 앞으로 2년간 뉴욕시 5개 보로에 운행 중인 1,000대의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80%를 넘는 등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서비스 개선은 실제 승객 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일 2019년 연간 전철 운행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정시 운행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평일 정시 운행률은 80.3%로 2018년 67.1%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평일 지연이 25% 감소했고 종합적인 고객 만족도는 9.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8억 3,600만 달러를 들여 추진해온 지하철 액션 플랜과 뉴욕시 트랜짓이 벌이는 Save Safe Seconds 플랜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전철 운행이 개선된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7번 라인으로 통근한다는 한 이용자는 지난해 여름에는 아침마다 지연 사태가 자주 벌어졌는데 최근 들어 훨씬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은 실제 승객 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일의 경우 직전 연도보다 5만 6천 명 정도의 승객이 증가해 하루 평균 550만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버스 승객 수는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루 평균 버스 탑승자 수는 2018년보다 4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해 170만 명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버스 승객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속도 저하가 꼽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일 법원이 민승기 전 회장에게 약 37만여 달러를 뉴욕 한인회에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에 그동안의 법정 이자를 더하고 총 49만 8,707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LA 국제공항에 홍역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건당국이 환자가 다녀간 경로를 공개하고 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홍역 환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 사이 탐브래들리 국제터미널과 수화물 찾는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날인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그리고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사이 11941 샌 빈센트 블러버드에 위치한 CBS 약국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만약 해당 기간 홍역 환자가 다녀간 곳을 방문한 주민이 있다면 홍역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특히 고열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과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마당몰을 방문해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과 미팅을 갖고 이민과 비즈니스 성장, 노동시장 등 현안들을 논의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1 out of 6 voters are Asian. 그러니까는 APIA vote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코리아타운에 오신 게 참 중요하시고, 또 Korean American voic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블룸버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를 위해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등 아택의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서면서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서서히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언론 매체인 용커스 보이스는 지난 10일 한인 운영의 H업소 매장에서 흑인 여성 고객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 한인 업주가 욕설과 함께 고객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지역의 흑인 주민 대여섯 명은 지난 19일 업소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한인 업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 주민은 물건을 훔쳤다고 폭행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단체 한인권익신장위원회의 신임 회장으로 임대중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20일 전 박윤용 회장의 지명으로 봉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임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신임 회장은 뉴욕시립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플러싱 지역에서 세무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지난 9년간 권익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는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은 37%에 그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에는 뉴욕 시민의 60%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풀려나게 된 경범죄자와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구입한 차량의 워런티 서비스를 자동차 딜러가 아닌 일반 정비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최근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주내 자동차 딜러는 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워런티 서비스 관련 개정된 법을 안내할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워런티를 통해 일반 정비소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대기의 질이 좋지 않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